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세계지리 3-3단원 도시화와 세계의 도시체계 단원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도시화 쪽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국가별 도시화의 차이, 대륙별 도시화의 차이와 관련된 문제를 잘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교재 85쪽에 1번 문제부터 하나씩 풀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그래프의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 자, 찾아야 될 가다 나라가 말레이시아, 영국, 탄자니아입니다. 자, 제시되어 있는 게 시기별 도시화율의 변화가 나타나 있는데요. 자, 이 도시화율이라는 건 전체 인구에서 도시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즉 도시 인구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 인구 비율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대체적으로 높고, 그리고 못 사는 나라, 특히 아프리카 저개발국 같은 데로 갈수록 낮아진다 라는 걸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시면 돼요. 자, 먼저 가부터 확인하는데, 가는 1970년에 이미 도시화율이 80% 정도 되었고, 지금은 80% 정도를 쭉 유지하고 있는, 자, 이 나라는 과거부터 도시화율이 높았던 선진국이 되겠죠. 그래서 가가 영국이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다 같으면 도시화율이 증가하긴 했으나 아직까지 도시화율이 제일 낮아요. 그러면 이 나라가 아프리카에 위치한 탄자니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남는 나라가 말레이시아입니다. 자, 기억 선택지 볼게요. 자, 가는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가 시작된 시기가 가장 이르다. 자, 영국이 가장 먼저 산업화되어서 일찍부터 도시화율이 높았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 자, 니은에 나는 2015년에 도시 인구가 촌락 인구보다 많다. 자, 도시 인구가 촌락 인구보다 많다는 건 도시화율, 즉 도시 인구 비율이 50%를 넘는다는 얘기죠. 자, 이 말하고 정확하게 같은 말은 도시화율이 50% 넘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말레이시아의 2015년에 도시화율을 확인해 보니까 70%도 넘죠. 그러면 니은은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디귿에 다는 도시화의 종착 단계에 있다라고 했는데, 이 중에 종착 단계에 있는 곳은 도시화율이 80% 넘어서서 정체하고 있는 영국 가입니다. 자, 리을에 가는 나보다 70년 이후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빠르게 진행되어 있는 곳이 이렇게 도시화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말레이시아 나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리을은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자, 지도에 표시된 세 나라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가 유럽의 선진국 독일이고요. 자, 여기 하나 있습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 오른쪽에 있는 이 나라가 베트남이고요. 자, 미국 아래 이 나라는 멕시코. 자, 가나다는 독일, 베트남, 멕시코 중에서 고르겠습니다. 자, 먼저 볼 힌트는, 자, 도시화율을 먼저 볼 텐데요. 자, 도시화율은 선진국에서 높고 개발도상국, 저개발국으로 갈수록 낮은 거죠.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게 멕시코와 같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도 도시화율이 선진국처럼 높다는 거. 자, 이거 반드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와 나를 보면 둘 다 70%대, 79%, 77% 도시화율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두 나라는 독일, 멕시코 중에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다를 먼저 고를게요. 다는 자동으로 누가 돼야 된다? 베트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를 베트남으로 먼저 고르겠습니다. 자, 가하거나 독일과 멕시코를 구분할 때는 요 힌트를 써먹으면 되겠죠. 연평균 도시인구 증가율. 자, 독일과 멕시코 둘 다 도시화의 종착 단계이기 때문에 이촌 향도에 의해서 도시 인구가 증가하는 비율은 낮습니다. 자, 하지만 도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죠. 자연적 증가로 도시 인구가 증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독일 같은 선진국은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저출산 시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연적 증가율이 멕시코보다 낮겠죠. 그래서 연평균 인구 증가율을 확인했을 때 가가 1.8%, 나가 0.3%, 가가 더 높죠. 그러면 높은 가 그리고 낮은 나 중에 낮은 나가 독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남는 가를 멕시코, 이렇게 가나다를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선택지를 풀겠습니다. 자, 가는 도시화 과정에서 초기 단계에 있다. 가의 도시화율이 거의 80%입니다. 자, 그러면 초기 단계 아니고 종착 단계가 돼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나는 종주도시화 현상이 뚜렷하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요 종주도시화 현상이란 말은
라틴 아메리카의 도시를 배우는 7단원에서 자주 언급되는 말입니다. 자, 요 종주 도시화 현상의 뜻을 옆에 하나 써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종주 도시화 현상의 의미는 뭐냐면 그 나라의 최대 도시 있죠. 자,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 멕시코 같으면 멕시코 시티 이런 그 나라의 최대 도시에 인구가 지나치게 집중하는 현상을 종주 도시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나라 최대 도시의 인구가 어느 정도 집중해 있는가에 대한 그 정의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정의가 뭐냐면 그 나라의 1위 도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 1위 도시 인구가 2위 도시 인구의 2를 곱해도 1위 도시 인구가 더 많은 현상을 우리가 종주도시화 현상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보통 종주도시화 현상은 라틴 아메리카의 나라들에서 잘 나타납니다. 자, 지금 나아가 독일이죠. 그런데 독일이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나는지 여부는 이 자료를 통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의 1위 도시가 어디고 1위 도시 인구가 몇 명이고 2위 도시가 어디고 2위 도시 인구가 몇 명인지에 대한 자료가 이 표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2번 보기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보기는 일단 물음표하고 넘기시고 3번 보기로 바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3번을 볼게요. 자, 다는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가장 낮다. 자, 베트남이 도시화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촌락 인구 비율이 높죠. 그럼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베트남이 제일 높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가는 나보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많다. 자,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선진국이 높기 때문에 독일이 더 높아야 되겠죠.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나는 다보다 촌락 인구가 적다라고 했습니다. 자, 독일하고 베트남의 인구 규모가 베트남 인구가 조금 더 많아요. 자, 그런데 촌락 인구 비율은 도시화율이 낮은 베트남이 훨씬 높은 거죠. 맞죠? 그래서 인구도 많고 촌락 인구 비율도 더 높은 베트남이 독일보다 촌락 인구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다보다 촌락 인구가 적다. 독일이 적다. 이 말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자, 지도에 표시된 세 나라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남미에 지금 브라질이 있고요. 자, 그리고 영국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에 인도네시아가 있네요. 자, 가나다를 세 나라를 고를 텐데, 자, 여기서 도시화율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때는, 자, 브라질과 영국 두 나라가 다 높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브라질은 라틴 아메리카에 속하고, 자, 영국은 전통적인 선진국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부터 찾을 거냐면 인도네시아부터 고르겠습니다. 자, 도시화율이 그나마 자, 가장 낮은 나라가 요 나라죠. 점선으로 표시는 나나라. 그래서 나나라가 인도네시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두 나라를 보시면 여기 1.0에 0.96이잖아요. 이게 최대 값을 가진 국가의 값을 1로 했을 때 상대 값인데 1과 0.96은 거의 차이가 나지를 않죠. 그래서 요 차이를 가지고 브라질과 영국을 정확하게 골라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브라질과 영국을 고를 때는 차라리 요 힌트가 좋은 거죠. 자, 연평균 도시인구 증가율. 그래서 연평균 도시인구 증가율은 자, 자연적 증감이 낮은 영국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낮은 거. 자, 요 다가 지금 영국이 돼야 되겠죠. 자, 상대적으로 얘가 높잖아, 맞지? 우리 점선 찾았고. 자, 안 찾은 것 좀 얘가 지금 높잖아요. 그래서 가가 브라질. 자,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 자, 도시 인구를 가지고 브라질과 영국을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도시 인구를 봤을 때 가가 지금 제일 많죠. 자, 영국하고 브라질 중에 도시화율은 두 나라가 비슷하지만 전체 인구가 브라질이 많죠. 자, 브라질은 인구 2억이나 되는 세계 5위의 인구 대국이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도시화율이라면 도시 인구는 브라질이 더 많아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 브라질과 영국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조심해야 될 건 브라질과 영국을 도시화율로는 절대 고르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기업부터 선택지 보겠습니다. 자, 유럽에 속한 국가는 지금 다 브라질이 아니죠. 다 영국입니다. 자, 기업 틀렸고요. 자, 니은에 세 국가 중 총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인구 순위 4위에 인도네시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나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인구 순위 4위. 자, 브라질이 5위. 그리고 영국은
뭐 10등 안에도 못 들어오는 자 나라이기 때문에 자 기역 니은 자 두 개가 틀렸습니다. 자 디귿에 나는 가보다 이촌양도 현상이 활발하다. 인도네시아가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제일 높죠. 그래서 이촌양도 현상이 인도네시아가 가장 활발해야 된다. 자 디귿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리을에 다의 수도. 자 다의 수도가 어디지? 자 영국의 수도니까 런던. 자 나의 수도 인도네시아의 수도 혹시 아시나요? 자카르타인데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런던이 세계 최상위 계층의 세계 도시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다의 수도가 인도네시아 수도가 누군지 몰라도 도시 계층이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갈게요. 자 찾아야 될 세 나라가 영국, 케냐, 페루 중에서 고르겠습니다. 자 영국은 선진국이고 케냐는 아프리카 국가고 자 페루는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자 제시되어 있는 게 국가별 도시 인구와 도시화율이 제시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얘부터 찾을게. 케냐부터 찾아볼게요. 자 케냐는 아직까지 도시화율이 낮아야 되겠죠. 그래서 도시화율은 여기 점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도시화율이 낮은 이 나라가 케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영국하고 페루를 볼 텐데요. 자 현재는 둘 다 도시화율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자 요렇게 가도 높고 지금 다도 높다고. 하지만 다는 1970년부터 이미 높아 있어. 그러면 일찍부터 도시화가 진행이 되어서 먼저 도시화의 종착 단계에 들어온 나라가 영국이 되겠죠. 그래서 다가 영국이 되는 것이고 자 낮았다가 지금 치고 올라온 이 가가 페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가 페루, 나가 케냐, 다가 영국. 요 순서대로 우리가 가나다를 연결을 했습니다. 자, 요거는 좀 지우고요. 자, 선택지를 풀어볼게요. 가는 촌락 인구가 도시 인구보다 많다. 자, 촌락 인구가 도시 인구보다 많다. 이 말은 자, 가가 도시화율이 50%보다 작다는 걸 자, 의미를 하죠. 1970년이기 때문에 요걸 보셔야 됩니다. 요거 읽어볼게. 자, 도시화율은 오른쪽에 가서 읽는가요? 여기 퍼센트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쭉 가보세요. 거의 60%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은 틀린 거죠. 50% 넘는 거니까. 자, 1번에서 기억에서 실수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하더라고. 선생님 30 몇 %인데요. 이거는 도시 인구라고. 인구 100만 명이니까 100만 명. 퍼센트로 나타내는 게 도시화율이잖아요. 그래서 도시화율은 오른쪽으로 가서 숫자를 읽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죠. 자, 니은해 볼게요. 2015년 촌락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나이다. 자, 이 중에서 촌락 인구 비율이 케냐가 압도적으로 제일 높아요. 자, 그렇다면 이게 특별하게 뭐 계산하지 않더라도 촌락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이제 케냐가 돼야 맞습니다. 자, 혹시라도 요 계산에 대한 좀 불안함이 있다 그러면 니은은 좀 제껴놓고 다른 선택지를 먼저 풀어서 소거해서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디귿에 도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다이다. 자, 도시 인구 증가율은 요거 봐. 자, 가 같으면 여기에서 요만큼 증가했잖아. 증가한 비율을 보니까 한 3배 정도 증가한 것 같아. 3배. 도시 인구 증가율이. 얘는 요만큼에서 요만큼 증가했어. 한 10배 증가한 것 같아. 근데 얘는 다는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요렇게 증가했어. 1점 몇 배, X배 뭐 이렇게 증가한 거지. 그래서 도시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절대 다가 아닙니다. 나입니다. 자, 그래서 D가 틀렸고요. 자, 리을에 다는 나보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높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선진국인 영국이 무조건 높겠죠. 자, 정답은 리을 3번입니다. 자, 5번 문제로 갈게요. 자, 우리가 찾아야 될 나라가 아르헨티나, 자, 영국, 우간다 세 나라 있습니다. 여기서 아르헨티나는 라틴 아메리카 나라, 영국은 선진국, 자, 우간다는 아프리카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간다부터 해결할게요. 우간다가 도시화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다가 우간다입니다. 자, 그리고 영국하고 아르헨티나를 고를 때는 자, 영국은 과거 1950년부터 이미 도시화율이 높은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가 영국. 자, 그러면 남는 나가 아르헨티나.
자, 이렇게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화율만 가지고 현재 도시화율이 나가 더 높다고 더 잘 사는 영국이다 이렇게 고르시면 안 됩니다. 자, 그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선택지 풀겠습니다. 자, 라틴 아메리카에 속한 나라는 나죠. 아르헨티나. 자, 그리고 요 말이 지금 또 나왔습니다. 자, 2015년 나는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 자, 이 종주도시화 현상은 이촌향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자, 왜냐하면 이촌향도가 빨리 진행된다는 얘기는 자, 기존의 어떤 기반 시설을 갖춘 도시가 그 나라의 최대 도시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기왕이면 그 나라 최대 도시에 가서 살고 싶어 하겠죠, 맞죠? 그래서 아르헨티나 같으면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인구가 지나치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2015년 나는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2번의 설명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만약에 우리가 아직 라틴 아메리카의 종주도시화에 대해서 자세히 이 단원에서 배우지는 않았기 때문에 요거 모른다 그러면 제껴놓고 다른 힌트를 먼저 찾으셔도 됩니다. 자, 3번에 2015년 다는 종착 단계에 있다. 다가 도시화율이 지금 2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종착 단계입니까?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1950년 나는 다보다 촌락 인구 비율이 높다. 자, 촌락 인구 비율은 100%에서 도시화율을 빼면 되죠. 그래서 도시화율이 낮은 쪽이 촌락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자, 나와 다의 요거 도시화율을 확인해 보면 당연히 촌락 인구 비율은 도시화율이 떨어지는 다가 더 높아야 되는 거죠.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다는 가보다 도시 인구가 많다. 자, 도시 인구는 여기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도시 인구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총 인구 곱하기 자, 도시화율 이렇게 자,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하고 가 중에 자, 총 인구를 보면 다보다 가가 많고 자, 도시화율도 다보다 가가 높죠. 그래서 총 인구도 가가 많고 도시화율도 가가 높아요. 그러면 도시 인구는 누가 많아야 돼? 당연히 가가 많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6번으로 갑니다. 자, 가마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제 대륙과 관련된 문제들이고요. 자, X축에 도시화율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대륙별 도시화율의 순서를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도시화율의 순서가 어떻게 된다 그랬지? 한번 써보자. 연습하는 차원에서 앵글로 아메리카가 1등, 자, 2등이 라틴 아메리카, 자, 3등이 유럽, 자, 4등이 아시아, 자, 5등이 아프리카죠. 자, 여기서 오세아니아는 빼고 5대륙의 순입니다. 그럼 높은 순서대로 찾아볼게요. 가장 높은 대륙이 요 대륙입니다. 라입니다. 라가 앵글로 아메리카. 자, 두 번째로 높은 대륙이 요 대륙이죠. X축 값이 두 번째로 높은 대륙, 다가 라틴 아메리카. 세 번째로 높은 대륙이 마입니다. 자, 유럽. 자, 네 번째로 높은 대륙이 누구다? 자, 나죠. 나가 아시아. 그리고 가장 낮은 대륙이 아프리카. 자, 요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아니면 도시 인구 증가율을 가지고도 가나다라 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우리 한번 써볼게. 자, 도시 인구 증가율은 아프리카가 1등이죠.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2등. 자, 그리고 3등이 라틴. 자, 4등이 앵글로 아메리카. 자, 5등이 유럽. 오세아니아를 뺀 나머지 5대륙의 도시 인구 증가율 순서입니다. 그래서 대륙별 도시화율의 순서와 도시 인구 증가율의 순서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자, 도시 인구도 힌트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도시 인구는 이 동그라미 크기죠. 자, 도시 인구는 선생님이 꼭 하나만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1등 대륙은 누구다? 인구가 너무 많은 아시아입니다. 자, 그래서 나를 먼저 동그라미가 크다는 이유로 아시아로 먼저 찾으셔도 괜찮다는 것이죠. 자, 선택지 풀겠습니다. 자, 1번에 다에는 최상위 세계도시가 있다. 자, 최상위 세계도시 하면 자, 전 세계 딱 3개가 있죠. 뉴욕, 런던, 도쿄. 런던, 도쿄. 자, 라틴 아메리카의 이 세 대륙은 이 세 도시는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가는 다보다 촌락의 인구가 적다. 자, 가가 아프리카, 다가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촌락 인구를 물어봤는데요. 자, 총 인구는
아프리카하고 라틴 아메리카 중에 총 인구가 아프리카가 많지. 자, 그리고 촌락 인구 비율은 도시화율이 낮은 아프리카가 더 높죠. 그러면 촌락 인구는 당연히 누가 많아야 돼? 총 인구도 아프리카가 많고 촌락 인구 비율도 아프리카가 높으니까 가가 더 많아야 되겠죠. 자,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에 3차 산업 종사자 비율. 아시아와 유럽 중에 당연히 선진국이 많은 유럽으로 갈수록 3차 산업 비율이 높겠죠.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국가 수를 물어봤는데 다가 라틴 아메리카, 나가 앵글로 아메리카입니다. 자, 앵글로 아메리카가 딱 2개잖아요. 2개. 라틴 아메리카는 그래도 2개보다 많겠지. 자, 그래서 다가 더 많다 하는 4번이 정답입니다. 자, 5번에 산업화 시기는 앵글로 아메리카하고 유럽 중에 유럽이 가장 먼저 산업화가 진행이 된 거죠. 자,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7번 문제로 갈게요. 자, 우리가 찾아야 될 대륙이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중에서 골라야 됩니다. 먼저 A, B, C는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자료가 지금 도시화율과 관련된 자료고, 자, 우리가 외운 그 순서대로 도시화율이 현재 가장 높은 A가 앵글로 아메리카, 자, 두 번째로 높은 B가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가장 낮은 C를 아프리카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걸 먼저 해결하시고, 자, 두 번째 인구 밀도 변화가 오른쪽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인구 밀도 변화. 자, 이 인구 밀도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죠. 인구 밀도는 자, 면적당 인구수지. 면적당 인구수가 인구 밀도죠. 인구 밀도는 면적당 인구수. 자, 우리가 가나다, 라틴 아프리카, 앵글로 아메리카의 인구 밀도를 보고 찾아야 되는데 어느 대륙의 인구 밀도가 더 높다라는 건 수업 시간에 배운 적이 없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셔야 되냐면, 자, 보세요. 1975년에 가나다의 인구 밀도가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자, 하지만 현재 인구 밀도는 나가 확 높아졌어요. 자, 그리고 가는 조금 높아졌고, 다는 뭐 가보다는 많이, 나보다는 적게 증가했어. 어쨌든 세 대륙이 모두 인구 밀도가 증가했어요. 인구 밀도가 다 증가했습니다. 자, 인구 밀도가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고. 자, 먼저 인구 밀도가 좌항의 인구 밀도가 증가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인구 수가 그대로인데 면적이 줄어들면 인구 밀도 늘어나요. 맞죠? 자, 하지만 이런 일은 없잖아. 아프리카 면적이 막 반으로 줄어들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면적이란 건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거야. 맞죠? 면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구 밀도가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인구가 증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아가 인구 밀도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이 나아가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인구 증가율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야. 인구 증가율은 나아가 가장 높고, 그리고 두 번째로 다가 높고, 세 번째로 가가 높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대륙, 이 나 대륙이 아프리카가 돼야 되겠죠. 아프리카가 제일 높고, 자, 그리고 세 대륙 중에는 앵글로 아메리카가 가장 낮아야 되겠죠. 자, 라틴 아메리카가 가운데 들어와야 되겠지. 그러면 이 나가 아프리카 돼야 되고, 다가 라틴 아메리카, 가가 앵글로 아메리카가 되어야 됩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요, 인구 밀도를 외워서 푸는 게 아니고 인구 밀도의 변화를 보고 어느 대륙이 인구 증가율이 높은지를 파악해서 풀어야 되는 아주 훌륭한 문제입니다. 이거 아주 고급 문제예요. 자, 선택지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억에 A는 라틴 아메리카, B는 앵글로 아메리카다. B가 앵글로, 여기서 B가 라틴이고요. 자, A가 앵글로 아메리카죠. 자, 기억 틀렸고, 니은에 A가 모두 앵글로 아메리카, 그리고 C, 나 모두 아프리카죠. 그래서 니은 맞는 설명. 자, 디귿에 최상위 세계 도시 하면 우리는 누구를 떠올려야 된다? 뉴욕, 런던, 자, 도쿄. 요거 세 개 외워야지. 자, 가에는 요 최상위 세계 도시가 위치하고 있다. 가 앵글로니까 뉴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디귿 맞는 설명. 정답은 3번이고요. 자, 리을에 2015년 도시 인구는 가가 다보다 많다. 자, 앵글로하고
라틴 아메리카의 도시화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맞죠? 도시화율은 지금 한 1%밖에 차이 안 납니다. 하지만 그 대륙의 총 인구는 라틴 아메리카가 더 많기 때문에 도시 인구는 누가 더 많아야 된다? 라틴 아메리카. 다가 더 많아야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8번 문제로 갈게요. 그래프는 두 시기의 지역별 도시 인구와 도시화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왼쪽의 그래프가 도시 인구를 나타낸 거고요. 자, 오른쪽의 그래프가 도시화율을 나타낸 겁니다. 자, 우리가 찾아야 될 대륙은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중에서 고르겠습니다. 이 중에서 좋은 힌트가 요거죠, 맞죠? 도시화율이 너무 좋은 힌트죠. 그래서 세 대륙 중에 도시화율이 가장 높은 대륙, 이 다 대륙이 라틴 아메리카. 자, 인구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 1등은 라틴 아메리카고, 자, 두 번째로 높은 대륙이 유럽, 그리고 가장 낮은 대륙 가는 아프리카로. 자, 연결해 버리면 되죠. 자, 바로 선택지 갑니다. 자, 가는 도시화율이 가장 높다. 자, 가는 1950년에 도시화율이 가장 낮습니다. 자, 틀렸고요. 자, 1950년에 도시화율은 여기 나가 제일 높았죠. 자, 이번에 나에는 최상위 계층의 세계 도시가 있다. 최상위 계층의 세계 도시 다시 써볼게. 뉴욕, 런던, 도쿄. 자, 나가 유럽이기 때문에 런던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다는 아프리카다. 아프리카는 가고요. 자, 4번에 가는 나보다 도시화 가속화 단계에 진입한 시기가 이르다. 가속화 단계에 먼저 진입한 게 먼저 도시화율이 높았었던 거죠. 맞죠? 그래서 나가 먼저 진입을 해야 됩니다. 가가 아니고.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다는 가보다 2018년 도시 인구가 많다. 2018년 도시 인구는 왼쪽 그래프에서 읽어내면 됩니다. 자, 가의 도시 인구는 이만큼. 자, 다의 도시 인구는 이만큼입니다. 자, 누가 조금 더 높지? 가가 조금 더 많죠. 자, 그래서 5번 틀렸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87페이지 9번 문제로 갈게요. 자, 그래프는 대륙별 도시 인구 상위 5개 국가의 도시화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보겠습니다. 찾아야 될 대륙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이고요. 자, 이 중에서 다를 먼저 골라볼게요. 자, 요 동그라미 크기가 국가별 도시 인구입니다. 근데 나온 나라가 도시 인구 상위 5개 국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나라가 여기에 그려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 가나다에 그려져 있는 나라들의 동그라미 크기를 보면 다 대륙의 이 나라가 동그라미 크기 제일 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요 나라가 동그라미가 두 번째로 커요. 자, 이 두 나라는 범접할 수 없는 인구 대국 두 나라 중에 하나겠죠. 중국 아니면 인도입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중국이 인도보다 아직까지 인구가 많고 도시화율도 인도보단 그래도 중국이 높기 때문에 위에 동그라미 제일 큰 이 나라가 중국이고요. 자,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인도를 그려놓은 겁니다. 우리가 나머지 15개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찾을 수 없어요. 하지만 중국과 인도는 명확하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다대륙은 아시아라는 얘기죠. 자, 다른 아시아 먼저 해결합니다. 자, 지금 유럽하고 아프리카 남았는데 이 대륙은 도시화율이 대체적으로 다 높죠. 그러면 이 대륙은 선진국이 많은 유럽인 것이고, 자, 가나라는 상대적으로 도시화율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대륙은 아프리카. 자, 이렇게 해결합니다. A와 B 나라는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할 길이 없어요. 자, 선택지를 풀어볼게요. 가는 나보다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프리카가 유럽보다 높죠. 자, 1번 맞고요. 자, 2번에 산업화 시작 시기는 당연히 유럽이 이르다. 맞는 거고요. 자, 3번에 A는 B보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적다. A는 아프리카 나라, B는 도시화율이 높은 유럽의 선진국이기 때문에 1인당 국내 총생산은 A가 적고 B가 높죠. 자, 그래서 3번 맞는 설명이고요. 자, 4번에 중국은 인도보다 연평균 도시인구 증가율이 낮다라고 했는데 연평균 도시인구 증가율은 여기 있습니다. 자, 중국하고 인도를 우리를 찾았죠. 자, 중국의 도시인구 증가율 쭉 읽어보면 한 3% 정도 되고 인도의 도시인구 증가율 읽어보면 2몇 % 됩니다. 누가 더 높습니까? 중국이 연평균 도시인구 증가율이 인도보다 더 높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에 15개국 중 도시인구가 촌락인구보다 많은 국가의 수는 절반 이상이다. 도시인구가 촌락인구보다 많은 국가라는 건 자, 도시화율이
50% 이상이다. 자, 라는 걸 의미하죠. 자, 몇 개인지 한번 세볼게요. 일단 유럽의 5나라 다 50% 넘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2나라, 그리고 아시아의 하나, 둘, 세 나라까지 하면 총 10나라가 50%를 넘습니다. 그러면 절반 이상이다 하는 5번의 설명도 맞는 거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0번으로 갈게요. 자,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찾아야 될 대륙은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시되어 있는 그래프가 지역별 도시인구 상위 5개국의 도시 관련 지표고요. 자, Y축의 도시화율, X축의 도시인구 증가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요 다대륙 있죠? 요 다대륙, 요 네모. 자, 네모로 표시되어 있는 나라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도시화율이 요 두 대륙보다는 도시화율이 낮아요. 그리고 도시인구 증가율은 높아요. 그러면 도시화율이 낮으면서 도시인구 증가율은 제일 높은 이 대륙은 누가 돼야 됩니까? 다가 아프리카가 돼야 되는 거죠. 다 아프리카. 자, 먼저 골랐고요. 자,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는 둘 다 도시화율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인구 증가율을 가지고 풀 건데, 도시인구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요 5나라가 좀 낮죠. 요 5나라가 높죠. 그러면 도시인구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이 유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가 유럽, 그리고 나가 라틴 아메리카가 되는 거죠. 자, 선택지 풉니다. 가에는 최상위 계층의 3개 도시가 있다. 자, 최상위 계층의 3개 도시, 뉴욕, 런던, 도쿄. 그 중에 런던이 가에 있죠. 그러면 기억 맞는 설명. 자, 니은에 가는 나보다 산업화 시작 시기. 당연히 유럽이 제일 빠릅니다. 자,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디귿에 기반 시설 부족 문제는 당연히 아프리카가 심각하겠지. 자, 디귿 틀렸고요. 자, 리을에 아프리카 도시 인구 상위 5개국 모두 촌락 인구가 도시 인구보다 많다. 촌락 인구가 도시 인구보다 많다는 얘기는 도시화율이 50% 미만이란 얘기죠. 하지만 이 두 나라가 틀렸잖아요. 맞죠? 50% 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자, 리을은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1번으로 갈게요. 그래프의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우리가 찾아야 될 대륙,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유럽 중에서 골라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X축에는 뭐가 있다? 촌락 인구. 자, Y축에는 도시 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인구와 촌락 인구를 가지고 도시 인구 비율을 계산해서 풀어도 되는데, 자,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 문제는 가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겁니다. 자, X축의 도시 인구와 Y축의 촌락 인구를 더하면 총 인구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촌락 인구, 요 X, 자, 도시 인구 Y. 자, 요거 두 개 더하면 X 플러스 Y는, 자, 총 인구잖아. 자, 우리가 총 인구의 순서를 알고 있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라틴, 앵글로, 오세아니아, 이 순서를 알고 있잖아. 그냥 이걸로 그냥 가나다라를 푸는 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면 X 플러스 Y 값이 제일 큰 거. 자, 요거 현재 기준. 현재 2015년 기준. 자, 가장 인구가 많은 대륙이 라죠. 그러면 라가 아프리카. 요 아시아였기 때문에 여기서 1등은 아프리카. 자, 두 번째, X 플러스 Y 값이 두 번째로 많은 이 다 대륙이 누가 돼야 된다? 유럽. 자, 가 나중에 나가 많죠? 그러면 나가 라틴 아메리카. 자, 가장 적은 가가 앵글로 아메리카. 자, 요렇게 대륙을 찾아버리면 가장 쉽게 대륙을 찾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상황들, 뭐 도시인구 비율이나 이런 것들 물어본다 그러면 그때 위에 올라가서 확인해서 풀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선택지를 풀어볼게요. 1번에 가는 나보다 국가의 수가 많다. 가가 앵글로 아메리카잖아요. 앵글로 아메리카 몇 개다? 2개. 나 라틴 아메리카는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2개인 앵글로 아메리카보다 라틴 아메리카가 많아야 됩니다.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나는 나보다 1950년 전체 인구가 많다. 여기서 총 인구가 전체 인구잖아. 이 표에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자, 다의 총 인구 요거 맞지? X 더하기 Y 하면 되고, 나의 총 인구는 요거 보고 X 더하기 Y 하면 되죠. 총 인구는 누가 더 많았다? 라보다는 다가 더 많았죠. 그래서 다가 1950년에는 더 많았습니다. 자, 2번 틀렸습니다. 3번에
2015년 도시화율은 다가 가장 높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맞죠? 현재 도시화율이 제일 높은 대륙은 유럽이 아니라 앵글로 아메리카 가죠. 자, 3번 틀렸고요. 4번에 1950에서 2015년 라틴 아메리카의 촌락 인구는 감소했다. 자, 라틴 아메리카가 1950년에 촌락 인구는 요 정도에서 출발했는데 마지막에는 여기서 끝났어. 자, X축 값이 조금이라도 증가했죠. 맞죠? 촌락 인구는 증가했다. 자, 4번 틀렸습니다. 자, 5번에 1950에서 2015년 도시 인구 증가율은 아프리카가 라틴 아메리카보다 높다. 자, 아프리카가 도시 인구가 굉장히 낮은 데서 출발해서 도시 인구가 엄청 높아졌잖아. 맞죠? 그래서 지금 도시 인구가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가 비슷한데 시작 지점이 아프리카가 훨씬 낮았죠. 그러면 도시 인구 증가율은 누가 더 높다는 거야? 아프리카가 더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12번으로 갈게요. 가도시와 비교한 나도시의 상대적 특징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가도시를 보니까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수도가 되면서 유럽풍 도시로 개발되었다. 뭐 호황기엠 지역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인도차이나에 있는 어떤 도시다. 자, 인도차이나 반도 동남아시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도시인지 찾지 못해도 동남아시아의 도시다라는 것까지만 판단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나를 볼게요. 세계 경제의 수도, 그리고 월스트리트가 있고 센트럴 파크가 있고 세계 도시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대요. 월스트리트, 센트럴 파크, 세계 도시, 여긴 어디입니까? 뉴욕이죠. 자, 그러면 가가 누군지 모르지만 나가 조금 더 상위 계층의 세계 도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뉴욕의 특징을 고르시면 되죠. 자, 먼저 기억해. 도시 기반 시설 구축 정도가 당연히 높고 세계 도시 체계에서 상위를 차지하죠. 정답은 1번이고요. 다국적 기업 본사 수는 당연히 많아야 되고요. 뉴욕이 생산자 서비스,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구 비중은 뉴욕이 더 높아야 되겠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가 도시를 궁금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써드리긴 할게요.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도시는 베트남의 수도. 자, 하노이. 자, 라는 도시였어요. 하지만 모르셔도 문제 답 고르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세계지리, 자, 도시화와 세계 도시 체계 단원의 문제 12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선생님이 자세히 문제 풀어드린다고 노력했는데 혹시라도 궁금한 부분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